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이기갈 지공다스 2019 빈티지입니다. 홈페이지라던가 와이너리의 역사라던가 하는 부분은 지난번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편집본을 올릴 때 해당 영상에 링크를 같이 붙여서 올려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공다스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부론, 론 메르디오날에 해당하는 쪽에서 만든 와인이고요. 이쪽 지역에는 샤토르티 파프를 필두로 해서 따발이라던가 이런 여러 밭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 빈티지가 2019 빈티지라고 하니까 가장 영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래된 충적 토양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었고 그라슈 70%, 시라이 10%, 무르베드르 10%의 블렌딩 레이쇼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40년이며 수확량은 헥타르당 32헥토리터라고 하고요. 연간 약 12만 병을 만든다라고 하네요. 양조 방식은 직전 영상의 엠샤프디에와 다르게 콘크리트 통이 아니라 오크 배럴에서 숙성을 하며 숙성 기간도 8개월이 아니라 2년을 숙성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50%는 뉴 오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비교군으로서 오크의 느낌이 어떻게 또 살아날지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본인들이 소개하기로는 보랏빛깔을 띠며 감초와 덤불 향이 지배적이고 풀바디의 우아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시음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8도로 권장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은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마셔도 좋고 그 정도 기간을 보관해도 좋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엠샵디에 때와 다르게 디캔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요. 시음 적정 온도도 기존의 18도에서 19도가 아니라 16도에서 18도로 살짝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46,906원으로 엠샵디에보다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엠샤프티 때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처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네 하나의 가격에 전체 평균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반면 지금 소개드리는 이기갈 지공다스의 경우는 37군데의 판매처가 올라와 있으니 어느 정도는 평균에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55,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해평가의 117% 정도에 구입을 한 셈이 되고요. 4명의 평가에서 별 3.5개를 받았고 5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습니다. 비비노에서 보면 1297명이 평가에서 4.0점을 받았습니다. 비비노의 평균 가격은 39,802원으로 훨씬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비노의 가격은 구입가인 만큼 앞서의 와인서처의 가격보다 이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와인서처에 있는 37개의 판매처 중에 일부 혹은 상당수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남한의 상위 24개 남부 론 와인 중 1위라고 하네요. 와인 스타일은 볼드하지만 또 아주 볼드하진 않고 타닌감은 중간 정도에서 살짝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라이한 편이며 산미감도 중간 이상 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M 샤프티의 때와 비교를 하면은 물론 이제 시음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달라서 100% 1대1 비교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탄닌감은 살짝 낮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점은 아마 콘크리트와 오크의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770명이 블랙베리와 자두 등 검은 과일을 언급하였고 626명이 가죽과 흙, 훈연을 이야기하였으며 586명이 오크와 담배, 바닐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엠샵디어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붉은 과실의 느낌은 상위 3개의 표현 중에 없었고 대신 얼씨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직전과 같이 디캔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직전하고 다르게 어떤 디캔팅이 가이드를 준 거는 아니다 보니 오늘은 제 임의적인 판단으로 디캔터에서 40분 동안 디캔팅을 한 다음
잔에 넣고 추가로 지금 현재 시간이 20분이 경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하고 동일하게 요 상태에서 먼저 테이스팅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틀에 있는 걸로 한 번 더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은 디캔터에 있는 걸로 총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생각보다 많이 풀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나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제일 처음에는 컬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죠. 컬러는 본인들도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놓고 보라색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뭐 다른 거를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도 보라색이라는 입장이 너무 강렬해요. 다만 이제 좀 더 언급을 해 보자면은 약간의 루비와 가넷에서 가넷 왔다 갔다 루비 가넷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테두리 부분을 볼 수 있지 않나. 가운데 부분은 보라색이라는 거에는 딱히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테두리로 가면 갈수록 루비 가넷 그리고 아주 끝부분에는 살짝의 황갈색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뎁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엄지손가락은 보이질 않고요. 주변에 들고 있는 검지손가락만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중간보다 좀 더 딥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향 재밌어요. 굉장히 어 생각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뭔가 되게 화사하게 피어날 것 같고 특히 이제 콘크리트 대비 오크를 썼다라는 거에서 이제 '참나무와의 접촉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뭔가 좀 바닐라하고 좀 오키하고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 디캔터를 이 정도로 썼는데도 첫 향으로 오는 뉘앙스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중에서도 음 드림 카카오 한 72 정도 되는 다크 초콜릿에 가까운 그런 초코 향이 가장 크게 훅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실내 온도는 17 도로 맞춰 두기는 했는데 그리고 디캔터에 있다가 나온 거니깐 온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오는 선득한 느낌?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동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금 16.7 도라는 온도라서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는 테이스팅 온도인 16 도에서 18도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코에 느껴지는 체감상으로는 이거 한 14 도, 13 도쯤 되는 것 같다 싶은 그런 선득한 느낌, 서늘한 느낌을 줘요. 와 그러면서 또 은근하게 샤프디에랑 다른 점은 우유의 느낌. 아까 다크 초콜릿으로 시작을 했다가 슬그머니 어떤 유질감이 슬쩍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오크에서 기인하는 약간의 바닐라풍 요런 뉘앙스가 뒤에 슬며시 따라붙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는 음 다루기는 쪼끔 빡세지만 즉 지금 2019 빈티지는 확실하게 영빈이지만 요거 잘 굴려서 먹으면은 지금이 2024 년이니깐 얘도 만약에 별도로 디캔팅이나 뭐 브리딩 안 하고 드시려면은 최소 10년 저는 봅니다. 최소 10 년이에요. 뭐 10년 안에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 10 년이라 2019 빈티지면은 2029년, 2030년 이 정도쯤부터 오픈을 해야 시음 적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슬근슬근하게 올라오는 마치 잘 만든 보르도 와인에서 느껴지는 듯한 그것도 보르도 좌안 정도에서 나오는 듯한 그 감초향. 얘는 되게 감초향이 상당히 도드라져요.
감초향이 그 들큰한 느낌이랑 아까의 다크 초콜릿 뉘앙스랑 또 밀키한 느낌 요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느낌 자체로만 보면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고급 보르도 같은 혹은 잘 익은 보르도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을 메인 베이스로 하는 그런 보르도의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도 1 시간 이상 공기와 계속 접촉을 한 요 잔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거보다 덜 접촉한 여기에서 혹은 더 접촉할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초 향이 뒤에 약간의 달큰한 어떤 커피와 같은 느낌도 살짝살짝 보여줍니다. 복합미는 저는 이 정도면은 55,000 원짜리에서 충분히 나온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음. 어. 입안에서는 드라이한데 이게 되게 그 오묘한 느낌의 드라이입니다. 오프 드라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액상과당 같은 느낌. 웰치스 포도 같은 그런 주스를 마시고 나서의 느낌도 미묘하게 남거든요. 약간 뭐 웰치스 제로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남는데 어쨌든 드라이는 드라이고요. 생각보다 얘는 산도가 높게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산도 모더레이트 플러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닌은 지금 디캔터에 넣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타닌이 빡빡합니다. 은근히 입 안에 타닌의 존재감을 그냥 어떤 비포장도로를 한번 쫙 달린 것처럼 쫙 남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도 높습니다. 얘도 못해도 최소 14.5 이상 15도 15에서 15.5 왔다 갔다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바디감은 풀바디이죠 뭐. 탄닌 높고 산도 높고 당도도 뭐 당도는 높은 건 아니고 드라이하지만은 알코올도 높고 하니까 얘는 뭐 음 이론이 여지없이 풀바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안에서의 풍미의 강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특성은 2차 풍미가 저는 강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디한 느낌이랑 얼씨한 느낌이랑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스파이스함은 좀 떨어집니다. 대신 그 뒤를 빵 때려 주는 건 이제 초콜릿이라든가 이제 오크에서 기인하는 약간의 유질감, 밀키함 그런 느낌이라든가 약간 입안에 타닌감이 쫙 깔리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약간 토바코, 담배 같은 느낌이라든가 음. 그리고 감초의 느낌은 입 안에서도 여실히 남아 있고요. 되게 잼미한 느낌으로까지는 또 안 갑니다. 얘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인제 이따가 저걸 마시면서 한번 또 봐야겠지만은 얘는 입에서 잼미한 느낌을 주기 전에 굉장히 솔티한 느낌? 뭐랄까 진짜 솔티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약간 salty and sour 느낌으로 입 안을 한번 깔끔하게 린스를 착 해 주고 무슨 페퍼민트 티 같은 거를 한번 후룩 마신 것처럼 입안을 깔끔하게 린스백 하면서 목 넘김 이후에는 또 초콜릿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커피에서 오는 그런 들큰한 느낌을 살짝 남기고 마무리. 마시고 나서의 아까의 향에서는 뭔가 뚜렷한 특색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마시고 나서 입 안에서의 이런 뉘앙스들은 분명 독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제 평가로는 뭐 평가는 어차피 conclusion은 very good으로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뭐 '마셔 볼 만하네.'라고 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이 맛을 보고 나서 향을 다시 맡을 때의 또 특징은 아까 커피 향 얘기 드렸는데 그 커피 향에다가 입에 액체가 들어온 다음에 후각세포에 새로운 정보가 더해진 상태에서 향을 맡으면은 오이 비누 같은 향도 있어요. 입 안에 어떤
포도 포도 가루? 뭐 포도 가루라는 게 있죠. 근데 진짜 포도 껍질을 말려서 그걸 가루로 낸다면 그 가루가 마치 고춧가루가 입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텁텁하게 입 안을 막 가루가 막 분사돼서 채우는 듯한, 포도 가루를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입 안에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 두 번째 잔은 제가 병 브리딩으로 지금 1 시간 15분 경과한 그 상태의 잔입니다. 와, 굉장히 깡깡한 느낌인데 진짜 이건 깡깡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어 야구 배트 중에서 이제 나무 배트 말고 이제 이걸 알루미늄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알루미늄 배트가 있거든요. 진짜 그 알루미늄 배트로 야구 공을 치면 진짜 깡 소리가 나는데, 진짜 향을 맡았는데 머릿속에서 그 느낌의 깡깡거리는 그 느낌? 뭐 무겁게 뭐 철근이 둔중하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알루미늄 배트가 깡깡거리는 어 그 느낌으로 약간 후각 세포를 깡깡깡 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와, 그러면서 그 응축된 감초 향에 붙어있는 약간의 허브 뉘앙스와 약간의 커피, 이런 느낌들인데 확실히 안 열려 있습니다. 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19 빈티지 지공다스를 2024년 1 월이지만 2024 년이 지금 드실 때에는 뽕 따는 거는 저는 적어도 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셨을 때 입 안에서의 느낌은, 와, 산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와, 진짜 입에 넣었을 때 흠칫할 정도로 산미가 빵 때려주는데, 다만 이렇게 마실 때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일의 뉘앙스가 정확히 표현돼요. 이렇게 마시니까 아까 디켄터에 있던 걸 마셨을 때는 제가 거의 과일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요렇게 먹으니 플럼, 이제 블랙 플럼 혹은 다크 플럼을 진짜 하나 어석하고 씹어 문 듯한 그 느낌으로 검은 과실의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산미가, 와. 와. 그리고 타닌은 그냥 입 안에, 아까는 제가 이제 포도 껍질을 말려서 만든 가루를 입 안에 뿌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그냥 그 음 포도 색깔 페인트를 입 안에 그냥 부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입 안에 그냥 어떤 탄닌의 느낌이 쫙 감싸주는, 그러면서 어떤 다크 플럼의 느낌이 뿜뿜뿜 나오니까 나쁘진 않은데, 음 그 정도 느낌을 느끼려고 55,000 원을 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가 디캔터에 들어갔던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1 시간 반 좀 넘게 지난 디캔터에서 1 시간 반을 있었던 요 친구를 가지고 총평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갈 지공다스 2019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보랏빛을 메인스트림으로 하는데 테두리 부분으로 갈수록 루비와 가넷, 그리고 테두리의 극 후반부에는 약간의 황갈색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황갈색은 아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에서는 드디어 감초가 메인 베이스가 되면서 거기에 약간의 민트, 약간의 초콜릿, 약간의 코코아가 감싸는, 이제야 좀 균형 잡힌 모습을 디캔터 1 시간 20 분이 경과한 잔에서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안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탄닌감이 많이 감돌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의 두 잔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탄닌이 풀어져 있는 모습, 이제야 좀 영빈이라는 거를 감내하면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납득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앞서 느꼈던 굉장히 차갑고 선득한 동굴 같았던 모습은 입 안에선 굉장히 따스하고 풍요로운 어떤 지대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입 안에서 동시에 던져주는 괜찮은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맛입니다. 음. 감초의 느낌은 입 안에서도 굉장히 선연하고 그 뒤쪽에 코코아랑 커피랑 밀크랑 약간의 오크 그리고 중간중간 초콜릿 칩처럼 쿠키에 초콜릿 칩처럼 박혀 있는 약간의 토바코 그리고 약간의 바닐라 그리고 살짝살짝 보이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살짝살짝 보이는 검은 과일의 느낌. 오히려 요거는 디캔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과일의 느낌이 사라진다는 게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느낌들 2 차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널뛰던 탄닌감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에서만으로도 저는 여기에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뽕 따는 것보다는. 음. 그 와중에도 탄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얘도 앞서의 다른 둘을 마시기 전에 그냥 얘를 오늘의 첫 잔으로 마셨으면은 '어우 탄닌.'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 선녀더라.'라는 느낌처럼 앞서의 둘을 마시고 나니 뭐 그렇다고 55,000 원짜리 2019 빈티지를 뭐 2 시간 3 시간 디캔터에 넣을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탄닌감은 어우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닌이 절대 뭐 '이 정도 했더니 다 풀어져서 그냥 입 안에서 되게 평화롭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